자, 이번 시간에 설명할 기본적인 개념은 지수에 대한 어떤 개념이에요. 지수. 지수 단원에서 뭐가 가장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가장 크게 첫 번째는 제곱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먼저 해보겠다 이거. 제곱근의 성질과 뜻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우리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루트를 처음에 배울 때 했던 그 개념과 동일한데 조금 더 확장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자, 내용은 이런 거야. x의 n제곱이 a가 되었다. 이 n차 방정식의 x값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면 n차 방정식이라는 것 자체가 x는 n개의 근을 갖는다. 그건 이해되는데 이 n값에 따라서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x의 개수들이 조금씩 달라지게 된다는 거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4의 제곱근이다. 자, 4의 제곱근 별거 없어, 그지? 우리가 이 4의 제곱근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제곱해서 4가 되는 수야. 다시 뭐라고?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그러면 x는 당연히 플러스 마이너스 2 두 개가 존재한다. 이거 대체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 0의 제곱근.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0의 제곱근? 제곱해서 0이 되는 수를 얘기하겠지, 그지? 그러면 x는 뭐밖에 없다? 0밖에 없다. 근데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을 한번 생각해봐.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은 제곱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음수가 나올 수가 없지. 그러니까 x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야. 이때는 x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허수는 물론 존재하겠지, 그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거는 실근의 개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실근의 개수. 물론 지금도 허수를 다 포함해서 설명을 하겠지만 이런 기본적인 예제를 먼저 한번 떠올려 보자는 거야. 4의 제곱근.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뭐라고 읽어?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이렇게 읽으라고. 제곱하여 4가 되는 수. 이해되지? 제곱해서 4가 되는 수. 그러면 다른 예제를 하나 더. 8의 세제곱근. 자, 이렇게 나가면 어떻게 읽을 거야 이걸? 세제곱해서 8이 되는 수라고 읽어주면 되는 거잖아. x의 세제곱은 8이다. 자, 여기에서 대부분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는 x가 2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지. 세제곱해서 8이 되는 3차 방정식은 당연히 x가 몇 개다? 3개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지. 3차 방정식이잖아. 기본적으로 이 하나와 나머지 2개가 더 존재할 건데 얘는 허수라는 거야. 허수. 허수를 구할 필요까지는 없어서 그냥 x는 3개가 존재한다라는 건 꼭 명심하자 이거야. 3개가 다만 그 중에 실수인 것은 1개. 만약에 0의 세제곱근 이렇게 했어. 세제곱근. 그러면 세제곱해서 0이 되는 x는 뭐가 있다? 0밖에 없지 이때는. 다만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이렇게 돼 있다고. 어떻게 읽나?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다. 역시나 3차 방정식인데 x는 뭐가 있지? 마이너스 2가 있잖아. 근데 마이너스 2만 있는 게 아니라 알파, 베타. 다시 말해서 알파와 베타는 허수를 뜻하는 거지. x는 몇 개가 있어? 3개가 있다고. 다만 그 중에 실수인 것은 1개가 있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이쪽에 있는 이 예제와 이쪽에 있는 예제를 살짝 한번 비교해 보자면 제곱근이라는 것은 제곱을 했을 때 만들어지는 어떤 실근의 개수를 뜻하는 거고 세제곱근이라는 건 세제곱해서 만들어지는 실근들을 한번 생각할 수 있는데 홀수 제곱근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수가 1개씩은 나온다 이거야. 근의 개수가 하나란 말이 아니야. 실수의 개수가 반드시 하나씩은 나온다 이 소리고. 근데 제곱근에서는 실수가 없는 경우라는 게 존재했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영역을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하자라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x의 n승은 a다라는 이 방정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읽을 거냐면 a의 n제곱근 이렇게 읽을 거라고.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그지? 그러면 a의 n제곱근의 근의 개수는 n개야. 다만 n이 짝수인 경우 한번 생각해봐. 이제 n이 짝수라면 x의 n승이 a가 되는 이 x를 구할 때 이렇게 쓰기로 한다는 거지. 풀마 n제곱근 a다. 이렇게 쓰기로 우리가 약속을 한다. 물론 앞서서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x는 몇 개가 존재한다? n개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2개는 실수값이고 나머지는 허수들인데, 자, 요 상황에서 a가 양수라면 얘는 2개라는 거예요. 2개. a가 0이었다면 그냥 0밖에 없기 때문에 1개가 되는 거고, a가 음수라면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실근의 개수가 존재하지 않게 된다라는 뜻이라고. 그러면 두 번째, n을 홀수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우리 홀수. 그때는 x가 여기에는 풀마가 붙었는데 이때는 풀마가 안 붙어. 그리고 a가 양수일 때,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를 구분해 보긴 했지만 얘는 무조건 1개씩만 나오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야. 자, 이거를 방금 전에 앞에서 예제를 통해서 설명한 내용이라고. 그치? a의 n제곱근이라는 뜻에서 n이 짝수냐 홀수냐, 짝수 제곱근과 홀수 제곱근을 반드시 구분해 주고 a가 양수인지 0인지 음수인지에 대한 판단만 해주면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야. 자, 표로 다시 한번 내가 조금 그려놓고 설명을 하자면 n이 있고 a가 있잖아. a가 양수인 경우, a가 0인 경우, a가 음수인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먼저 나눠놓고 n이 짝수인 경우와 n이 홀수인 경우로 또 나눠보자고. 지금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실수의 개수에 대한 판단이야. n이 짝수고 a가 양수면 2개, 얘는 1개, 얘는 빵개. 자, 홀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무조건 1개라고 우리가 기억하고 있으면 돼. 다시 한번 예제를 통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 x의 4제곱이 1이었다. 자, 이 방정식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 x는 뭐가 나오냐면 1도 나오고 마이너스 1도 나오고 i도 나오고 마이너스 i도 나와. 이렇게 해서 4개의 근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중에 2개가 실수값이라는 거지. 짝수 제곱근에 대한 양수의 짝수 제곱근은 반드시 2개가 존재한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서 x의 5제곱이 만약에 32였어. 자, 5제곱해서 32가 되는 x는 기본적으로 이 하나를 먼저 생각해 볼 수가 있지. 2의 5승이 32니까. 자, 그 이외에 나머지 4개가 당연히 생각이 날 리가 없잖아. 넘겨서 인수분해나 조립제법이나 기타 등등을 해보면 나머지 4개가 더 나오기는 할 건데 이 4개가 모두 허수라는 거지. 허수. 그래서 홀수 제곱근에 대해서는 양수의 홀수 제곱근은 반드시 하나가 나온다는 거야. 근데 홀수일 때는 얘가 양수이건 음수이건 혹은 0이건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씩만 나온다. 근데 짝수 제곱근에 대해서는 양수면 2개, 0이면 1개, 음수면 없다 라고 해서 방금 전에 위에서 그렸던 이 표를 기본적으로 생각해 놓고 실수의 개수에 대한 판단을 하기로 한다는 거지. n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자, 근데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우리가 그래프. 자, y가 x 제곱에 관한 그래프야. x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고 나서 시작을 해보면 x 제곱은 아래로 볼록한 이런 이차함수 그래프인데
A를 양수에다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놨다고 가정하면 교점이 두 개가 생긴다는 거지. 이 교점의 좌표를 뭐라 그래? x제곱이 a가 되는 x는 루트 a 혹은 마이너스 루트 a라고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x제곱은 a다 라고 할 때 a가 양수면 두 번 만난다는 거야. 근데 a를 만약에 이렇게 0에다가 그려놓고 봤다. a가 여기에 존재한다. 그러면 0에서만 만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근데 a를 이 아래쪽에다가 음수 자리에다가 긋고 봤더니 2차 함수 그래프가 이 음수와 만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교점이 없다. 근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근이 없다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말할 때 실근이 없다는 거지. 실근이 없다. 해서 n이 짝수인 경우에 대해서 x의 n승을 a다 라고 하는 것들은 n이 짝수인 경우야. a가 양수면 두 점에서 만나고 a가 0이면 한 점에서 만나고 a가 음수가 되면 만나지 못한다 라고 설명하는 거지. 근데 다른 그래프로 아직 학생들이 이 x세제곱 그래프를 잘 모를 수도 있어서 사실은 그래프로 설명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3차 그래프의 기본 개형은 이러한 모양을 띠고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천천히 배울 테니까 지금 왜 이런지에 대해서 따질 이유는 사실 별로 없어. 자, 이렇게 x세제곱 그래프가 있다면 a를 여기에다가 긋건 a가 0에 있건 아니면 a가 음수에 있건 상관없이 a가 이 자리냐 이 자리냐 이 자리냐에 상관없이 무조건 한 번씩만 만난다는 거야. 교점의 개수가 한 개다. 그러니까 n이 홀수인 경우에 대해서는 근의 개수가 무조건 하나씩이어서 n을 홀수로 잡았을 때는 n차 방정식이 a와 만나는 x의 실근의 개수가 반드시 하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해 주면 딱 맞을 것 같아. 이걸 제곱근의 뜻이라고 하는 거야. 제곱근의 성질. 알겠지? 이게 첫 번째 내용이야. 자, 지수단원에서 그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제곱근의 계산과 지수법칙의 성질이야. 자, 우리가 보통 지수법칙 정도는 보통 알고 있지, 그지? 중학교 때 이미 다 배웠었는데, 자, 이와 같이 지수법칙 정도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다고. 그러면 이 지수법칙을 이용해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게 이제 이 지수단원의 제곱근의 계산과 지수법칙이라는 거야. 연산작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연산작용. 그러면 기본적인 연산의 어떤 법칙을 기억해 놓고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연산만 해주면 되는데 n제곱근이라는 것 자체가 아직은 좀 익숙하지 않잖아. 요거. 이 연산에 대해서만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습을 해두면 좋을 것 같다 이거야. 자, 일단 얘는 a의 n분의 1승을 뜻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지. a의 n분의 1승. 왜냐면 루트 2 같은 거 있지. 루트 2. 루트 2는 2의 2분의 1승이야. 만약에 세제곱근 2다. 그러면 2의 3분의 1승을 뜻하는 거고 4제곱근 2다. 이러면 2의 4분의 1승을 뜻한다 라고 일단 생각해 두자면 n제곱근이라는 것은 2의 n분의 1승이다 이거야. 자, 제곱근일 때만 요 앞에 2가 생략된다는 거지. 그래서 2 빼고 나머지 앞에 작은 글씨로 3이나 4나 n이나 이런 것들은 앞에 이제 표기가 되어 있으면 된다는 거야. 자, 얘는 무슨 뜻이었냐면 세제곱해서 2가 되는 수 이런 뜻이고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거는 제곱근 안에 들어가는 요거지 4제곱근 여기 보면 여기 사실은 2가 생략되어 있는데 짝수 제곱근들에 대해서는 요 안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양수만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양수가 들어가야 얘가 실수값이 된다는 거지. 물론 0일 때도 가능한데 세제곱근, 홀수 제곱근인 경우에는 얘가 양수이건 0이건 음수이건 상관없이 실수값을 갖게 된다는 것만 또 하나 기억해 두자고. 예를 들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보자면 4제곱근 안에 이렇게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마이너스 16
이렇게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 허수가 돼서 실근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이거야. 다만 세제곱근 안에는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 그러면 이 세제곱근 안의 음수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냐?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그냥 나와도 돼. 밖으로 이렇게 내밀어 놓고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나간 다음에 마이너스가 안 나가도 상관이 없고 8은 2의 세제곱기니까 2의 3승에 사실상 3분의 1승이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면서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 라고 우리가 기억해 두면 되는 거지.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제곱근의 계산을 앞으로 할 것이다 이거야. 자, 그러면 자, 이와 같은 연산도 가능하다는 거지. 이런 연산도. 이게 뭐냐면 A의 n분의 1승 곱하기 B의 n분의 1승인데 얘는 A의 n분의 1승 얘는 B의 n분의 1승인데 n분의 1승 지수가 같기 때문에 묶어서 n분의 1승을 써도 된다. 이와 같은 연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 이런 것도 되겠지. 이런 것도. 얘는 무슨 뜻이냐면 A의 n분의 1승 그지? 안쪽에 있는 거 A의 n분의 1승에 바깥쪽에는 n분의 1승이 있어. 그러면 지수끼리 곱해서 A의 mn분의 1승이야. 그랬더니 얘를 이렇게 쓸 수 있지 않냐 이거야. 이와 같은 연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수법칙의 계산들을 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만약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야. 루트에 루트 81이다. 자,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해야 돼? 밖에 있는 이 루트는 2분의 1승이고 요 안에 있는 것도 2분의 1승이니까 81에 2분의 1승에 2분의 1승이야. 그러면 81에 4분의 1승인데 81은 3의 4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지. 그러면 4를 약분해서 3이 되었다. 이와 같이 표기하거나 계산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이러한 방식으로. 그러면 조금 더 복잡한 걸로 하나 더 예를 들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얘는 뭐냐면 4의 3분의 1승이고 거기에다가 2를 곱해서 바깥쪽에 루트가 하나 있잖아. 루트는 2분의 1승이야. 거기에 3승이라고 써 있어. 자, 괄호가 조금 많으니까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보자고. 자, 이런 연산이라면 안에 들어있는 이 지수를 미수통일을 먼저 해서 정리해 줘야지. 다시 말하면 2에 4는 2의 제곱이니까 2의 제곱에 3분의 1승을 곱해서 3분의 2승이 되고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2분의 3승이 있는 거지. 그지? 안에다가 분배해 줄 때는 지금 안쪽에 들어있는 게 2의 멸마냐면 1과 3분의 1을 더해서 3분의 5가 될 건데 거기에 2분의 3을 곱해서 결과적으로 2에다가 2분의 5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2의 5승에 2분의 1승이라는 거 루트잖아.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이런 연산들을 조금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수법칙을 배우는 거야. 자, 대부분의 연산들이 주로 이러한 방식을 따라간다는 거지. 자, 조금 더 우리 같이 한번 연습을 해보자면 루트의 세제곱근의 64에 예를 들어서 제곱에다가 그냥 보면서 따라한다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32에 뭐 마이너스 5분의 1승이다 에다가 나누기 8에 3분의 2승 그거에 마이너스 4분의 1승이다. 자, 이렇게 만약에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할 때 연산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면 64의 제곱 일단 64는 뭐냐면 2의 6승이야. 2의 6승의 제곱이잖아. 거기에 3분의 1승이야. 그리고 밖에 루트가 하나 더 있으니까 2분의 1승이 하나 더 있어. 그리고 32는 2의 5제곱인데 바깥쪽에는 마이너스 5분의 1승이 있고 나누기 8은 2의 세제곱인데 3분의 2가 바깥쪽에 하나가 더 있고 그 바깥쪽에 마이너스 4분의 1이 또 있다.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가 정리할 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냐면 밑수를 먼저 소인수 분해를 해서 지수 형식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는
위에 있는 지수들을 몽땅 곱할 수 있다는 거지. 6분의 1은 얘랑 곱해서 2만 남고, 얘는 얘랑 곱해서 2의 마이너스 1승만 남고, 얘는 얘랑 곱해서 2의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승이 된 거지. 했더니 곱하면 더하고 나누면 뺀다 이거야. 얘를 빼야 돼, 얘를.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될 거라고. 곱하면 더하고 나누면 뺀다 해서 2의 2분의 3승이 되었다. 이와 같은 연산법칙, 이런 걸 이제 지수법칙의 계산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데, 조심할 거는 밑수를 정리해주고 그 다음에 지수들의 곱셈을 이용해서 나타내어주면 가능하다라는 거야. 루트에 이런 형식으로 돼 있다고 쳐봐. 2의 A승 곱하기 5의 B승이 자연수다 이러면 돼. 자연수. 흔히 알고 있기로 우리는 루트는 무리수라고 알고 있어. 그지? 루트는 무리수인데 이 연산 법칙을 통해서 자연수가 된다라는 건 이 안에 들어있는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제곱수가 된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루트는 2분의 1승이고 안에 있는 거 보면 2의 A승에서 2를 나눴으니까 2에 나누면 빼는 거지. 그지? 자, 이렇게 말이야. 그리고 루트라는 거 자체는 2분의 1승이야. 그러면 2분의 1이 지수에 각각 분배가 되면서 2분의 A-1과 5의 2분의 B승이 됐겠지. 그지? 6승이 아니라 B승이야. 6자처럼 보이네. 자, B승인데 얘가 자연수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보이는 이 지수가 뭐가 돼야 되냐? 의미 아닌 정수가 돼야 돼. 의미 아닌 정수. 다시 말해서 2분의 A-1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4거나 이렇게 의미 아닌 정수. 그럼 결과적으로 A는 어떤 수가 돼야 되면 1이거나, 그지? 아니면 3이거나 5거나 7이거나 9거나 이렇게 A의 경우들을 찾아낼 수가 있다. 같은 방법으로 얘 역시나 마찬가지로 의미 아닌 정수 B는 2분의 B가 0이거나 1이거나 2거나 3이거나 이렇게 나가야 되니까 B는 얼마냐면 0 또는 2 또는 4 또는 6 또는 8 또는 이렇게. 그래서 가능한 A들과 가능한 B들을 지수법칙을 통해서도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거지. 물론 이 조건 하나만 가지고는 A와 B를 결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와 같은 연산 법칙들을 우리가 지수법칙의 계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야.